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려운 남자 개그맨 동엽 이동엽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가 두렵지 않은 남자 행복한 은퇴연구소 정기보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 근데 늘 생각하는 게요. 저희 녹화하는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녹화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잠이 덜 깨가지고 하루가 너무 힘든데 우리 소장님은 늘 보면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 어떻게 잠을 깨우는 편인가요? 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물 한 잔 마셨어요. 물? 네, 근데 네. 이제 좀 여행도 다니고 뭐 하다가 보니까 네. 요즘은 일어나면 바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차리는 편입니다. 커피 한 잔. 네. 뭐 저도 사실은 커피 한 잔 먹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긴 한데요. 요즘에 아침밥은 걸러도 모닝커피는 걸을 수 없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커피를 안 마시면 잠도 안 깨고 하루를 도저히 시작할 수 없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커피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353잔의 커피를 소비한다고 해요. 저 역시 거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있습니까? 야, 365일인데 353잔이면 와, 거의 하루에 한 잔씩 그렇죠. 먹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요, 제 주변에도 커피 애호가들이 진짜 많습니다. 네, 한국인에게 이제는요, 커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커피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커피의 인생을 건 분이라고 하는데요. 커피와 함께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제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왠지 커피향이 가득한 일상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2의 인생, 오늘의 주인공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이곳은요, 바로 서울 마포구에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랩이라고 쓰여 있는 걸 보니 네. 따로 커피를 연구하는 공간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액자 봤죠? 네.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된 분입니다. 자, 저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이인 듯한데요. 바로 커피와 사랑에 빠진 제이, 구대회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서울 마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구대회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를 관련된 컨텐츠로 뭐 커피 강의라든지 그다음에 뭐 책이라든지 커피 컬럼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제가 자칭 커피 테이너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사했던 것은 이제 증권가에서 마케팅, 뭐 기획 그런 업무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연간 계획을 세운다든지 고객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커피 랩은 커피 레보터리 해가지고 커피를 연구하는 곳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커피 원두를 볶고 그다음에 그 원두를 패킹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커피 관련된 컬럼들이나 글들을 쓰고 사람들을 또 만나서 커피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테이너. 네, 커피 테이너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요. 엔터테이너. 네. 그런 것들을 합성어 같아요. 요즘에 그 창업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네. 창직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창직이요? 직업을 새로 만든다. 오, 저분 창직. 같은 경우에는 커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네. 전문가라는 용어로 저 분야를 새로 개척한 분이 아닐까 커피 그런 생각이 테이너. 됩니다. 네. 오. 이거는 지금 커피를 볶는 로스터기라는 건데요. 생두 상태, 그냥 그린빈 상태의 콩을 여기에 들어서 볶으면 우리가 이제 마시는 그런 브라운색, 짙은 브라운색의 이제 원두가 되는 거죠. 커피를 볶는 기계예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로스팅 기술은 제가 따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커피 기계를 샀을 때 그 로스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많이 원두를 버리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저만의 어떤 로스팅 포인트를 찾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분들이 만약 한다면은 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주변에 괜찮은 이제 로스팅을 배울 수 있는 학원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충분히 배우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좀 덜 겪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피를 볶고 있는 것이 더치용이에요. 콜드브루용. 저희는 콜드브루를 조금 더 강하게 볶아요. 다크 로스팅. 이유는 뭐냐면 좀 더 깊고 풍성한 맛을 내려고 해요. 사실 콜드브루는 사람들이 산뜻하게 마시지만
저희는 뜨거운 물로도 희석에 마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로스팅 포인트를 높입니다. 첫 번째 커피집을 하시겠습니까는 제가 어떻게 커피를 하게 됐고 그리고 커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에 대한 기술한 책이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썼고 구대의 인생 커피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커피에 대한 상식들, 우리 일상 속에 접하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좀 쉽게 풀어 쓴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디에서 커피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직장인분들도 그렇지만요. 저 같은 연예인들도요. 좀 뭔가 좀 힘들어지면 커피숍 한번 차려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성공담을 풀어낸 게 아니라요. 세계 유명 커피 원산지를 비롯해서 네. 이제 5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적었다고 해요. 상표 등록 절차 같은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네. 포함되어 있는데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놓칠 수 있는 세세한 정보들을 아주 친절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꼭 사서 보고 커피숍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머신 뭐 얘기 나왔었는데 이상 없죠? 추출 속도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남자들에게 사실 은퇴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디에 있어야 되는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동안은 하여튼 직장 생활하는 동안은 공간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직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 보면 안방, 건너방, 주방, 뭐 거실에서 네. 자기가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주인공 역시도 처음엔 1호점 카페에서 이제 커피도 연구하고 글도 썼다고 해요. 한 공간에서 이제 모두 해결하다가 보니까 네. 임대료 등 추가적인 비용은 들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집중도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1호점 옆에 마침 이제 공실이 생겨가지고 네. 그곳에 자신만의 공간으로 이런 랩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주인공은요, 잘 나가던 증권사를 그만두고 왜 카페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제 여동생이 크게 아팠어요.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서 나의 인생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좀 찾아보자. 근데 어느 날 그게 세계 여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좀 학교도 어렵게 다녔고 저희 남들이 다 그 당시 많이 했던 5학년 수나 배낭여행 같은 거 못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고 2005년도 9월 달에 세계 여행을 떠났죠. 그때 이제 커피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커피 관련된 카페나 그 산지도 다녔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인공 결심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네요. 잘 나가던 증권사 직원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공 구대희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출근길이 더 이상 설레지 않는다면 그건 은퇴의 시점이 다가왔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사실 회사를 매일같이 설레며 출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대희 씨는 요즘 자신의 카페로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설렌다고 해요. 저는 근데 방송 올 때 되면요, 너무 설레고 잠을 못 자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옵니다, 저는. 그럼 네. 동엽 씨는 방송 아주 오래오래 하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천직이네요. 근데 이 뉘앙스가 그만둬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저 정말 오래 할 겁니다, 여러분. 네, 네. 많이 도와주시고요. 매일매일 설렐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주인공 저희가요, 정말 동엽이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불안하지 않았다는 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요. 네, 그런 거였어요. 내가 나온 이유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찾으려고 했죠.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서도 많이 반성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 그래서 새벽에는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왜냐면 어렸을 때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나 뭐 그런 후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뭐 나중에 뭘 먹고 살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찾고 싶었어요.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했죠. 굉장히 힘든 여행을 했죠. 고된 여행을.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이제 이태리 로마에서 우연히 만난 거, 그 결혼까지 이르게 된 거, 그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커피라는 거를 좀 많이 공부하고 또 발견하고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많은 여행을 다니시고도 또 주인공에겐 아주 좀 부족한 점이 있었나 봐요. 결혼 후 아내를 1년간 설득해서요. 두 번째 세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뭐 저 두 사람에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추억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아, 예, 저 아침에 메일 보냈는데 어제 우리 그 좌측 출입구 저 서류들은 다 뭡니까? 그거 한번 엄청 봐주세요. 바빠 보이는데요. 네. 그래 이따 좀 이따 들릴게요. 오케이. 예, 저희가 조만간 3, 4, 5점을 오픈해요. 그래서 오픈해서 거기에 이제 기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들도 들어가야 돼서 지금 이제 일정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때 좀 기계를 좀 설치해 달라. 이때 그 재료를 좀 받고 싶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재료도 많고 들어가야 될 기계들도 많고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 또 본인의 이름을 딴 카페 1호점과 2호점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가맹점까지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와, 오늘의 주인공 이제는요. 대표님, 뭐 회장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도 빨리 2호점, 3호점 만들어서 회장님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2호점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가맹점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개인이 카페를 창업해서 운영하는 것하고요. 네. 또 이렇게 가맹점을 내는 것은 정말 다른 개념이에요. 네. 하나의 사업체로서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3, 40대 조기 은퇴를 해서요. 나만의 사업을 꿈꾸는 분들이 또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요. 최종적으로 가맹 사업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 같아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큰일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가맹점을 늘리는 사업을 계획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고려해야 될 이런 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듭니다. 네, 이 가맹 사업이라는 게 사실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가맹 사업법에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네. 근데 가맹 사업의 본질을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표나 서비스표나 아니면 상호나 간판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공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통제까지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업을 할 때에는 자기가 하다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네. 가맹점에 대해서는 완벽한 한계의 경영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운영을 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서 한 개의 점포를 내는 거하고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어떤 간판을 보고 네. 맛이 똑같을 거라고 갔는데 어떤 집은 맛있고 어떤 집은 똑같은 간판인데도 맛이 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가맹 사업에서 얘기하는 통제를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전체 브랜드의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맹 본사를 설립하게 된다면 이거 이 잘 들어야 될것 설립하는 같아요. 과정에서 네. 네.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확정 짓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확정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뭐 꼭 원칙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가급적이면 특허나 아니면 상표 등록을 해서 타인들이 이것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을 저분 같은 경우에도 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범위를 정하고 무엇을 제공하고 무엇을 통제할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깊이 따져보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냥 보여지는 걸로 해서 하다가 보면 요즘 이제 많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가맹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아는 분이요, 창업을 컨설팅 해줄 또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 이렇게 창업할 때 옆에서 뭐 대다수를 다 해주더라고요. 뭐 어떻게 운영해라, 뭐 어떤 간판을 써라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데,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그 가맹점 늘린다면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이 창업 컨설팅 회사도 있고요. 또 이것만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할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굉장히 필요하죠. 네. 그런데 저렇게 컨설팅 회사에도 그 분명히 이제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거고요. 또 뭐 컨설팅을 받는 전문가를 고용한다 해도 네. 그분들 역시도 수준차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곳과 저런 컨설팅을 받는 것이 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을 쭉 들었을 때 믿지 말고 조금은 의심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계속 좀 어떻게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저 창업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프랜차이즈뿐만 아니고 네. 모든 사람들에게 창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시작하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그것만 보고 덤볐다가는 그 뒤에 있는 이면을 보지 못하면 네.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동엽 씨 많이 경험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고 저한테 늘 전화 와서 어떤 분이 네. 이게 월세 얼마고 뭐 매출이 얼마니까 이거 얼만큼 벌 거다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는 문의 전화가 저한테 엄청 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할까 말까 늘 고민했는데 더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그때 제가 다 디자인을 했어요. 전부 다 지금처럼 다 디자인을 했는데, 그래서 뭐 카페는 그럴듯하게 됐지만 사실 외형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소프트웨어잖아요. 하드웨어는 그럴듯하게 꾸며졌는데 소프트웨어가 시원찮았죠. 그래서 제가 장사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객 응대도 좀 많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장사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커피만 마시고 나만 하면 또 오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저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호기롭게 시작했던 첫 사업이 이제 주인공에는 아픈 실패의 경험을 주고 말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사실 제품만 좋으면 무조건 장사가 잘 될 거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네. 했거든요. 음식만 있으면 오겠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네. 특허권을 가진 사람들, 특허라는 것은 정말 아주 특별한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특허권을 출연한 사람보다는 그 출연권을 사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품은 잘 만들지만 네.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서 판매가 잘 된다라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건 마케팅의 영역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업에서는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막걸리 괜찮거든요. 네. 제가 어떻게 한번 사업 해볼까요? 그 제가 크게 사업이 키워보고 그러니까 술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는 네. 게 그런 네. 점이에요. 네. 극복을 어렵게 했죠. 사실은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만해라. 선배들도 다시 이제 증권 쪽으로 들어와라.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실제로 생활이 잘 안 되니까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투잡을 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증권회사에 다시 이제 가서 열심히 또 일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 전에 회사에 출근했어요. 회사문을 제가 열었어요. 회사문 빌딩에 청소한 아줌마 딱 인사하고 제가 카드로 잘 열고 제일 일찍 출근했죠. 그리고 오후 4시까지 이제 3시면 장이다. 끝나니까 4시면 퇴근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일찍 퇴근해요. 퇴근해서 카페로 다시 왔죠. 1호점에 카페로 와서 또 일을 해요. 9시까지 마감을 하고 집에 가면 10시쯤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생활을 5, 6개월 하고 나니까 여의도에 이제 선배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더 좋은 회사에서 와라. 그 조건이 있었어요. 카페를 정리하고 와라.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잘 됐다고. 정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2번의 세계 여행을 한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커피에만 더 전념하겠다. 그래서 직장을 다시 나와서
온전히 카페 일에 더 열심히 했죠. 그때는 정말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나온 게 1,000원 아메리카노. 지금은 이제 비교적 저렴한 커피를 쉽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네. 저 당시엔 고급 원두 커피를 단 1,000원에 판다는 건 정말 굉장한 센세이션한 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 구대희 씨를 보편적 커피 복지의 창시자라고 부른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과연 남는 게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래도 명색이 또 증권사 출신 사장님이신데 손해 보면서 장사를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또 모르잖아요. 도대체 장사를 잘 하셨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저는 간절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내가 커피를 한 이유를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딱 내놨더니 사람들이 이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뭐 한 달로 많은구나. 근데 이게 계속 지속되니까 그 소문이 들어서 매출이 500만 원이었던 월 한 400만 원 정도 됐던 게 800만 원, 1200만 원, 16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렇게 느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한 6, 7배까지 막 쭉쭉쭉 늘었죠. 다 말렸죠. 사람들이 이제 저희 아내가 처음에 말렸고요. 그다음에 커피를 하는 분들이 말렸어요. 아니 팔리긴 팔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라고.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숫자에 좀 능합니다. 계산해보니까 역시 역마진이 맞아요. 근데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팔리면은 역마진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더치커피도 사가고 병으로 원두도 사가고 그 다음에 다른 메뉴들 뭐 카라멜 마키아토나 이런 걸 사가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팔아보니까 50%가 1,000원 아메리카노였던 거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마진이 안 남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람들이 재밌는 건 혼자 와서 1,000원을 쓰는 게 아니에요. 3,000원을 쓰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3잔, 4잔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는 1,000원어치 파는 게 아니라 3,000원, 4,000원어치 팔기 때문에 남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000원짜리 한 사람이 와서 1,000원짜리 하나만 사가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계속 이루어진다면은 역마진이 되죠. 카페도 사업이에요. 카페도 사업이 너무 쉽게 보고 뭐 편할 것 같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 편하면 장사가 안 되는 것일 거고 힘들면 육체가 힘드니까 장사는 잘 되지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를 일생의 업으로 정말 장사가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지 자문해보고 그래도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꼭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인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네, 와. 커피와 함께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제2 구대희 씨를 만나봤는데요. 지금도 제2의, 제3의 구대희를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점 같은 거를 창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꼭 저렇게 구대희 씨처럼 성공하는 그런 사업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요,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실제 커피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한국의 커피 전문점 규모는 세계 3위 수준이에요. 세계 3위요? 네, 네. 와.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은 커피 전문점은 흔히 이제 별다방이라고 하는 스타벅스인데요. 네, 예. 한국에 처음으로 문을 연 1999년만 해도 국내 네. 커피 시장 규모는 약 2,7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때는 뭐 대부분 다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는 거의 20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후 한 20년간 한국 커피 시장 규모는 무려 44배나 커졌습니다. 우와,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44배나 커졌다고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인데요. 근데 시장이 커진 만큼 커피 전문점도 너무 많아진 게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의 커피 전문점은 7만 개가 넘는다고 해요. 7만 개나요? 네. 이 중 41%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강남구에만 무려 1,700개 이상이 있어요. 더 큰 문제는 폐업률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건데요. 아이고.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창업이 늘고는 있지만 네. 반대로 가맹점의 매출은 이제 계속 하락 중이라는 거예요. 아, 수치로 알아보니까 커피 시장의 규모도 놀랍지만요. 커피 전문점을 운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정말 꿈꿔왔던 일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반드시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틈새 시장은 있겠죠. 그럼요. 그런데 창업을 하려는 지역의 경쟁 업체는 또 얼마나 있는지, 타겟층은 또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상권 분석이나 수요 조사를 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발로 못 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게 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실제 하기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통계청에서 창업자들을 위한 통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마이 통계로라고 누구나 이제 쉽게 통계 질의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이 상권 분석에 필요한 해당 사업체 정보나 또는 업종의 밀집도 현황, 네. 또 우리 동네 인기 키워드 등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마이 통계로 네, 꼭 검색해서 한번 알아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터넷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요. 검색을 하면 광고도 많고 정확한 정보가 또 나오질 않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창업자들한테 정말 유익한 또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른 사이트와 달리 이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라서 네. 이제 올해 2월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서비스니까요. 불과 얼마 되지도 네, 않았네요. 네.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오늘 만난 우리 주인공 제이처럼요.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애정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면요. 분명 커피와 함께 제이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해 도전하는 이 세상 모든 제이를 응원합니다. 제2의 인생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엄마를 위해서 김인숙님. 라떼를 스팀 칠 때 진짜 이게 이제 기계가 또 바뀌잖아요. 쓰시는 거는 DC 프로 3그룹짜리여서 2호점 가고 있거든요. 훌륭하네. 그냥 이 딸이랑 좀 시간을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리 크니까. 러너스 하이라고 해요. 열심히 다니면 정말 뇌에서 그죠? 마약보다 훨씬 더 강한 물질이 나와서 우리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러너스 하이의 상태.